자, 그러면 우리 갈래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독서 지문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를 좀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지문은 설명문입니다.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정하게 다윈이 얘기했던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설명문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격도 설명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주제입니다. 생태계의 진화는 약육강신과 적자생존의 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여기다 이렇게 X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앞에다가 굳이 적어주는 이유는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흔히 다윈이 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실제 이 글을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이 이야기를 꺼낸 건 다윈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얘기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스펜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과학자 아니야.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스펜서라고 밑에다 적어볼게요. 스펜서라고 하는 과학자가 아니라 경제학자거든요. 근데 은근 시험 문제에서 어디다가 오답을 뚫어놓냐면 이 사람 과학자지? 이렇게 가끔 물어봐. 그러니까 이 사람 과학자 아니야.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고 오히려 뭐가 맞아요? 공존과 화합의 원리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빈칸에 들어가야 될 단어 공존과 화합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입니다. 진화론에 대한 일반적인 뭘 반박하냐면 통념을 반박하는데요. 이 통념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생각을 뭐라고? 위에서 스펜서가 한 얘기를 자꾸 사람들이 다윈이 한 얘기라고 오해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념은 사실상 뭐예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가 바로 다윈이 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게 통념이겠죠. 그 다음에 변이의 다양성과 공생의 관점 제시하고 있고요. 다윈과 관련한 일화 소개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슨 일화 소개했냐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기억나시죠? 갈라파고스 제도.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이 다윈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후에 후배 연구자가 나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라고 편지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학계의 관행은 좀 유명한 학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 몫으로 끌고 가. 그러니까 혹시 뉴스에서 좀 안타까운 뉴스이긴 한데 그 연구생들 있잖아요. 대학원생들이 쓴 석사 논문 같은 걸 지도 교수가 가로챘다라는 뉴스 같은 거 종종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일들이 학계에 종종 있었던 일이었던 거야. 그니까 만약에 다윈이 좀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면 이 후배 연구자가 했던 걸 가로챌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다윈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후배 연구자들의 연구를 이 사람도 같이 연구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윈의 자, 제가 여기 콤마 표시하는 건 중요한 표시입니다. 신사적인 연구 태도.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가면 신사적이냐 인간적이냐를 두고 대조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요 용어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설명 방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추의 설명 방식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예시의 설명 방식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대조의 설명 방식도 나올 거고요. 또 마지막으론 다윈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걸 우리는 인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용의 설명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특징 부분을 좀 잘 봐주세요. 특징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글의 갈래 위주로 좀 잘 봐주시면 시험 문제에서 감 잡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중요한 부분에만 체크를 좀 해놓을게요. 일반적인 통역 방박, 관점 제시, 관련한 일화 소개,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들은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눈으로 한 번씩 쭉 내가 아나 모르나 확인 한번 하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구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지문 같이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에 쭉 내용 읽어보시면 뭐랑 같이 언급이 되냐면요. 체크해볼까요? 경쟁구도. 사람들이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뭐랑 같이 가지고 오냐면 다윈의 진화론을 같이 언급합니다. 이게 바로 뭐죠?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이자 그쵸? 통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원들. 자, 이거 경쟁 구도와 함께
안 좋은 것들이죠. 이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뭐와 같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이고 진화론이 여기에 이 원리들을 갖다 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결 표시한 것들이 다 진화론과 같이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언뜻만 봐도요. 진화론이랑 같이 언급되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것들은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이건 다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소개를 먼저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얘들아 진화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뭐겠어요? 여기 써있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이고 진화론이 이걸 뒷받침한다. 에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뒷받침하는 이론이라고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뒷받침하는 이론이다. 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 그럼 우리 빈칸 한번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글의 서두에 진화론에 대한 뭘 얘기했죠? 오해를 소개를 했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오해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통념이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뭘 제기하고 있냐면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요? 아, 이거 사실이 아니라 가짜인데 지금 진화론은 오해를 받고 있어서 오해를 풀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문제 제기가 되겠죠.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진화의 우열관계에 바탕을 둔 에서 얘들아 첫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우열관계에다가 꺽쇠 표시해 놓을게요. 키워드입니다. 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이 있다. 자, 근데 얘들아 여기 제가 뒤에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이 있다를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직선적이다. 이런 말로 바꿔서도 출제할 수가 있겠네요. 직선적이다라고 하는 건 뭘까? 제가 지금 이 색깔로 표시하는 건 따로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직선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쵸?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진화라고 하면 마치 포켓몬 캐릭터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진화를 곧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 나아지고 더 고등생물로 가는 것이 곧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진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밑으로 한 번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오해에 대해 더 설명을 하고 있어. 즉 세월이 지날수록 생물체는 이전보다 더 훌륭한 것이 됩니다. 자, 이 훌륭한 것과 관련 있는 건 뭐겠어요? 오열관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더 이상적인 생물체의 모습에 가까워집니다. 뭐야? 점점 더 발전할 수밖에 없어. 후퇴하지 않고 진화를 하면 진화할수록 더 좋아질 거야. 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등한 존재는 진화를 거쳐 고등한 존재로 발전됩니다. 해서 발전에다가 키워드 체크할게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여기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뭘 제시해주고 있어요? 진화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통념을 또 제시해주고 있네요. 얼핏 보면 생물체가 진화를 거쳐 단순한 존재에서 복잡한 존재로 체크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생각해? 단순한 존재야? 너 아메바야? 이거 욕이잖아요. 뭐예요? 열등하다. 열등한 존재에서 점점 더 복잡한 기관을 갖추고 있는 고등한 존재로 나아간다라고 발전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미숙한 개체에서 성숙한 개체로 바뀌는 듯 보여서 진화가 발전과 개선을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꺽쇠 표시한 거는 사람들이 흔히 진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내포하다 무슨 뜻일까요? 내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물체의 변이는 우연적인 사건이지만 오랜 세월이 거쳐 누적되다 보면 마치 누군가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특정한 개체만을 선별해낸 것처럼 보이는 뛰어난 형질을 지닌 종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노란색으로 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오답을 많이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글쓴이는 사람들이 진화를 발전 과정으로 보는 것에 대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뭐라고 얘기했어?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뭐처럼 보일 때가 많아? 실제로 하등한 생물체가 고등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만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근거 없는 믿음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야. 아시겠죠? 자, 하지만 여기서 반박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물체의 진화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겁니다. 해서 제가 펜을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더 잘 적응한 개체. 자,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요 빨강색 꺽쇠 방향은 특징이 뭐냐면요. 더 잘 적응했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졌느냐가 핵심인 거야.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근데 글쓴이가 생각하는 진화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적응이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키워드에다가 체크를 해볼게요.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적응에다가 키워드 체크해 주세요. 이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한 이 키워드가 바로 다윈이 생각한 진화의 핵심인 거야. 적응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것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이지 애초에 그런 결과, 얘들아 그런 결과는 뭐겠어? 어떤 결과야? 제가 빨간색으로 색깔 바꾼 이유는 아시죠? 뭐야?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더 나아 보이는 생명이 채택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생길 뿐인데 이건 다 뭐다? 우연의 일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위에요. 요 제가 빨간색으로 꺽쇠한 표시들이 다 뭐야? 진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진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 보시고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실 거고요. 시간은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화면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한 내용들이 그냥 순서대로 나와 있을 뿐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진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다 정리해보면 핵심은 뭐야? 진화를 하면 할수록 더 나아질 거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변이의 뜻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양이나 또는 성질이 변자가 들어있죠. 변화할 변자입니다. 성질이 변화하는 것인데 자, 아마 이 글 뒷부분에서도 나올 거예요. 이 변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전적 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연 선택의 개념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제가요, 여기다 체크 하나 해놨죠? 주황색으로 밑줄 지은 부분이 바로 글쓴이가 생각하는 다윈의 진정한 의미의 진화의 의미입니다. 뭐예요? 환경에 더 잘 적응한다라는 건데 그걸 바로 자연에 의해서
적응을 잘한 사람이 살아남기 때문에 선택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으셔야 되는 건 바로 위에서 제가 체크했던 주황색으로 체크했던 내용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뭘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객체가 선택되는 것을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한 장 넘겨보시면 답 바로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이란 단어는 진화론에 대한 선입견이다. 자, 약육강식 적자생존은 뭐야? 약한 놈은 강한 놈한테 먹힐 수밖에 없다. 경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적자생존이라는 건 뭐야? 더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라고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들아, 요거는 선입견 맞습니다. 자, 글쓴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진화론에 대한 선입견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진화론을 설명하려면 뭘 얘기해야 된다? 자연 선택을 얘기를 해야 된다. 요게 바로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앞에 있는 두 키워드가 아니라. 자,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다윈이 아니라 여기 주의했어야 돼요.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라고 얘기했어요. 시험 문제에서 여기다 오답 들어놓습니다. 과학자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맞아? 틀려? 틀렸죠? X. 자, 그럼 스펜서가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펜서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사회 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체의 진화 이론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럼 뭐라고 생각해? 아, 생명체의 진화는 약한 놈이 강한 놈한테 먹히고 점점 더 발전할수록 강해지는 거니까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로 소외된 사람은 강한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또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해야 더 강한 나라가 되겠지. 그럼 이런 스펜서의 생각은 뭐가 문제가 될까?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이 돼요. 약한 나라는 약하니까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얘들아, 이 스펜서의 생각 과정은 어떤 과정인 걸까? 생명체의 진화 이론을 인간 사회에다가 적용시켰어. 뭔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네. 자, 이런 설명 방식을 뭐라고 불러요? 두 개 사이에서의 공통점이 있어. 이런 걸 유비논증 또는 유비추론이라고 해서 학교에서는 줄여서 유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스펜서가 한 거는 유추의 설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펜서는 하나씩 읽어볼게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이라고 했는데, 자, 유기체가 뭘지 한번 답 찾아볼게요. 마치 뭐처럼? 살아있는 생물처럼 물질이 유기적으로 구성돼 있대. 근데 이런 말을 읽으면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어에서 유기체라는 말이 등장하면 뭔가 아주 조화롭게, 그 다음에 아주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냥 바꿔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체로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무슨 맥락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를 서로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걸 국어에서는 보통 유기체적 결합이다, 유기체적 관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가 아주 조화롭고 아주 밀접하게 서로 관련이 되어서 연결되어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곤충을 사회성 있는 곤충이라고 하면서 이 곤충이 이루는 집단이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대요. 자, 메커니즘이라는 것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사물의 기계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움직이는 건 뭐 하나의 부품이 움직이면 다른 하나가 순서대로 움직이면서 거대한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회에 하나하나에 구성되어 있는 생명체 하나하나가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볼게요.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면에서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체크할게요.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면, 이게 바로 뭐겠어요? 공통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특성을 사회에다가 적용시켰네요. 그래서 이거를 유비추론 또는 유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사용된 설명 방식 뭘까요? 유비추론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듯 사회도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할 겁니다. 에서 만약에 다윈이라면 스펜서의 의견을 어떻게 비판할까? 첫 번째로는 뭘 비판하겠어요? 여기를 비판하겠네? 다윈은 뭐라고 생각하니까? 생명체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전 과정이 아니야 라고 비판을 하겠죠. 그 다음에 스펜서의 의견을 또 비판하고 싶다면 어딜 또 비판하면 될까? 스펜서는 뭐라고 얘기했어? 얘랑 얘 사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의 특징을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어 라고 주장했죠. 그럼 얘를 반박하고 싶으면 뭘 반박하면 돼? 얘네 둘 사이 공통점 없는데? 라면서 차이점을 가지고서 반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스펜서의 의견에 대해 반박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크게 두 가지의 논거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야, 네가 얘기하는 이 생명체의 특징 완전 틀렸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야, 네가 생각하는 그 공통점,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없어 라고 비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어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쥐가 고양이의 먹이가 되고 정어리가 가메기의 먹이가 되듯이에서 보이시나요? 되듯이 무슨 설명 방식이 쓰였을까요? 비유의 설명 방식이 쓰였죠? 또는요? 예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 예시 또는 비유. 그래서 단순하고 약한 동물은 복잡하고 힘센 동물의 먹이가 되듯이 약자는 강자에게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 수탈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쉽게 고르실 수 있죠? 강제로 빼앗는 걸 수탈이라고 얘기하죠. 자, 사용된 설명 방식 제가 앞에다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뭐죠? 예시와 비유의 설명 방식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스펜서의 의견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단어가 바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윈이 생각하는 서로 공존하고 화합하는 그런 모습의 사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펜서에 의해 다윈이 주장한 생물학적 진화론은 인간 사회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사회 진화론이 됐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사회 진화론은 누가 주장했어요? 그쵸? 스펜서가 주장한 겁니다. 그냥 진화론은 누가 주장했어요? 생물학적 진화론은 다윈이 주장한 거야. 근데 다윈은요, 적자생존이니 약육강식이니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 얘기했어? 그냥 자연 선택만 얘기했어요. 잘 적응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 얘기를 했을 뿐이야. 근데 스펜서는 뭐 얘기했어? 약육강식 얘기했어요. 또 뭐도 얘기했어요? 적자생존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요거 두 개의 개념을요 명확하게 구별하시면서 글을 읽으셔야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요. 스펜서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스펜서는요 유비추론의 방식으로 생물체의 특징을 사회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뭘지 지금 시간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면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저랑 용어가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틀에서 의미만 비슷하면 여러분들이 쓰신 대로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다윈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다윈은요, 약육강식에 대해서는 언급도 한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왜곡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왜곡이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뜻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거죠.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자생존이라는 단어 역시 자, 초기 판본에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 용어를요 다윈은 처음에 썼어 안 썼어? 처음엔 안 썼죠. 그쵸? 그래서 얘들아 만약에 오답 문제가 뭐냐면 처음부터 썼다?
이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왜 이렇게까지 체크를 하냐면 여기가 얘들아 내용일치 문제 출제하기가 정말 좋아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종의기원 제5판을 찍을 쯤에야 그럼 얘들아 제5판을 찍을 쯤에야 다윈이 나중에야 썼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러면 이 용어 자체를 쓰기는 썼네? 쓰기는 썼는데 처음부터는 안 쓴 거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내용일치 문제 많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스펜서가 말한 적자생존이란 단어가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채택했을 뿐이래요. 근데 이전에 다윈이 진화론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는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연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밑에 있는 두 개 문제 OX 바로 한번 골라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가제율고는 하나의 지문당 문제 3개 정도 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용일치 문제가 하나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도 선택지 1개나 2개 정도는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정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인데요. 적자생존이라는 단어 어디에서도 쓴 적 없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단어는 적자생존이 아니라 약육강식이 들어가야 해요. 여기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스펜서의 의견을 정리하는 2개의 단어 있었죠. 하나는 약육강식, 하나는 적자생존입니다. 근데 다윈은 이 2개의 단어 중에서 약육강식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반면에 적자생존은 쓴 적은 있어. 다만 처음부터 쓴 게 아니라 나중 가서야 썼던 겁니다. 그럼 볼게요. 자, 다윈은 초기 종의기원뿐만 아니라 5판 인쇄쯤에도 약육강식이란 단어 사용한 적 없다. 정답은 O입니다. 왜죠?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건 뭐였으니까? 약육강식은 쓴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얘들아 문제 한번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 자리에 약육강식이 아니라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적자생존이 들어갔으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왜죠? 적자생존은 처음에는 쓴 적 없지만 5판 인쇄할 때쯤에는 내 이론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가지고 온 적은 있었어. 얘들아 여기서 오답을 만들어내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 그러면 약육강식인지 아니면 적자생존인지 여기에서 출제 포인트가 나뉘겠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내는 부분은 유심히 보셔야 되겠죠. 이게 약육강식 가지고 하는 얘긴지 아니면 적자생존 가지고 하는 얘긴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다윈이 주목한 지점은 생물체에 일어나는 변이의 다양성에 있습니다. 해서 변이의 다양성 체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지금 다윈이 얘기한 내용의 특징은 뭐냐면 적응을 할 수 있느냐 또는 다양한가 이런 거에 대한 거죠. 특히 유성생식, 얘들아 유성생식이 뭐야? 암수의 구별이 있죠. 그래서 생식을 하려면 반드시 암수 양쪽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오답 많이 냅니다. 유성이 아니라 이걸 교묘하게 무성으로 바꾸는데 안타깝게도 틀리는 친구는 대부분 문과 친구들이야.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꼭 여기 잘 봐주세요. 자, 유성생식하는 생물체는 암수 유전자를 섞어야만 후손을 낳을 수 있는 특성상 조금씩 다른 자손을 낳습니다. 해서 조금씩 다른 자손을 낳습니다. 1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자손은 각자 환경에 기대어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주변 환경에서 조금 더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습니다. 2번이죠. 자, 그럼 얘들아 일단요.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변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유전적 변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변 환경에 조금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걸 다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앞부분에서 계속 얘기했죠? 이거를 자연선택이라고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얘들아 이 자연선택은요 뭐야? 환경에 조금 더 잘 적응해야 돼.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지? 환경적 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환경적 변이를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처음에는 이 변이로 인한 차이가 매우 적지만 시간이 많이 변하면서 쌓이게 되면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 차이점이 바로 종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차이, 종의 특징을 낳는 건 사실상 뭐였었어? 근본적인 원인은 변이에서 오는 거네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답 한번 골라보실게요. 어렵지 않으시죠? 반드시 다른 성별이 있으셔야 되겠고. 자,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빈칸 한번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자연 선택의 개념 여기다 한번 밑에다가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뭐야?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뭐 한다? 살아남는다 라고 적으시면 돼요.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는다.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의 개념이었죠. 자, 그래서 다윈이 보기에 이러한 변이가 쌓여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오로지 한 가지 방식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다 왜 빈칸을 체크를 했냐면요. 아까 스펜서나 아니면 사람들이 다윈에 대해서 오해할 때 뭐라고 생각해? 어떠한 목표를 향해 가는 한 가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죠. 직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한 가지 방식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한 데다 체크해 주시고 이거는 직선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윈은 특징이 뭐냐면요. 핵심은 뭐야? 번식행위를 통해 아주 우연히 이루어지는데 우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열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떠한 외부의 힘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이건 무슨 말이야?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표라던가 아니면 방향이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윈은요. 생물종을 관찰한 뒤에 생명체가 있게 한 원동력, 원동력이라는 게 뭘까요?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겠죠? 그것은 환경에 적응하며 얻게 된 다양성에다가 체크해 놓을게요. 이게 바로 핵심 키워드네. 자, 그 다음 얘들아 여기 빈칸에 한번 채워볼까요? 다윈이 쓴 글을 뭐 했어? 그대로 가지고 왔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인용하여 진화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일반적인 인식이 뭐였죠? 키워드 두 가지만 얘기하면 적자생존, 약육강식. 그거를 반박한 겁니다. 자, 다윈은 생명체가 있게 한 원동력 뭐로 보나요? 세 글자로 적어볼까? 제가 그래도 키워드에다 체크해놨어요. 뭐? 다양성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다윈이 획일성보다는 뭘 더 중심으로 봤어요? 다양성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할 거고요. 획일성에다가 빨간색으로 X 표시할 겁니다. 왜 획일성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X 표시했을까요? 획일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어. 근데 아까 전에 스펜서라던가 아니면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착각했던 건 뭐였었어요? 어떠한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건 획일성인 거죠. 하지만 다윈은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걸 주목했음을 다윈 핀치라고 알려진 갈라파고스 핀치에 대한 연구를 소개했어요. 연구를 소개했어. 얘들아 연구를 소개하면요. 어때? 좀 더 전문적이죠. 그치? 전문가의 연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장의 전문성도 더 높아지겠네. 또 전문 연구가의 연구를 가지고 왔으니까 설득력도 어때요? 또 높아지고 그 다음에 신뢰성도 높아지죠?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줍니다. 제가 꺽쇠 표시하는 건 그냥 저의 습관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다가 체크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어요. 아, 구체적인 일시를 제시하여서 사실성을 높여준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좀 더 사실성 높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서쪽 해안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 체크. 왜 꺽쇠 표시했냐면요.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여서 사실성을 높여준다. 내지는
일화의 구체성을 높여준다. 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또 얘들아 이건 어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다윈이 겪었던 일화를 생생하게 제시한다. 수치 드러나죠? 기간 드러나죠? 1000km 떨어졌다고 해서 구체적인 수치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대체로 숫자가 등장하면 구체적인 수치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법과 작문 문제 푸실 때요.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문제 나오잖아. 구체적인 수치 사용하여서 글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어딨지? 그럼 딱 보시면 중간에 숫자가 섞여 있으면 웬만하면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실게요. 도착한 다음에 이 섬에 서식하는 핀치라는 새입니다. 새를 통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13종의 핀치가 살고 있었어. 서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서식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동물 다큐 같은 거 보면 서식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 서식 무슨 뜻이야? 어떻게 할까요? 뭐가 맞을까요? 서식하다. 그쵸? 자리 잡고 사는 것. 그래서 일정한 곳에 자리 잡고에다가 체크해 주시고요. 자, 13종의 핀치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부리의 모양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천차만별은 무슨 뜻이야?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자, 이들 핀치는 저마다 독특한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은 먹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13종의 핀치는 모두 부리의 모양이 달랐고 먹잇감도 모두 다 달랐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어때요?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핀치의 부리 모양에서 나타나는 변이의 다양성이 보이는데 이 변이의 다양성의 원인은 뭐 때문이었어요? 먹잇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등장하죠. 밑에 보니까 얘들아 예를 들어 나오면 체크해야 되겠네. 무슨 설명 방식? 예시의 설명 방식. 나무 껍질 안쪽에 숨어있는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얘들아 나무 껍질 안쪽에 숨어있는 벌레니까 어떻게 해야 돼? 파고 들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어때요? 단단한 나무 껍질 속에 부리를 밀어넣고 벌레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긴 주사바늘처럼 생긴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 처럼이 또 보이시죠? 부리의 모양을 묘사하는데 긴 주사바늘을 가지고 왔으니 무슨 설명 방식? 직유법 지금 사용하고 있네요.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과류나 씨앗을 주식으로 삼습니다. 주식은 무슨 뜻이야? 그 뭐 파란불 빨간불 말고 주로 먹는 식사인 거죠. 주로 먹는 식사로 삼는 핀치는 단단한 껍질을 부술 수 있는 튼튼하고 강한 지렛대 모양의 불이래. 불인데 지렛대 모양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직유법은 아니고요. 얘는 은유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유법을 사용했어요. 얘들아 지금 사용된 설명 방식 두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 맨 앞에 예를 들어 나왔으니까 예시, 그 다음에 비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다윈은 다양한 핀치의 부리 모양과 먹이의 관계를 관찰할 결과 13종의 핀치는 원래 하나의 종이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먹잇감을 찾는 동안 다양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뭐죠? 다양성이죠. 그런데 하나의 우수한 종으로 통합되는 게 아니었대요. 여기다가도 제가 빨간색으로 X할 거예요. 왜죠? 이 빨간색의 흔적이 보이면 뭐 떠올리시면 돼요? 스펜서 아저씨를 떠올리시거나 아니면 다윈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잘못된 통념의 특징이 뭐냐면 우수한 방향으로 갈 거다. 획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직선적인 발전을 머릿속에 넣고 있었잖아요. 틀렸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어떤 방식? 다양한 종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럼 얘들아 다윈은 뭐라고 생각했었어? 이러한 변이는 우연적이고요. 외부로부터 개입되는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지는 우연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한 이들의 먹잇감이 구하기 쉽고 찾기 쉬운 하나의 종으로 모이지 않고 어떻게 다양하게 세분되었습니다. 자, 만약 13종의 핀치가 모두 한 가지 먹잇감에만 집착했으면 어땠을까? 질문을 던지네요. 그래서 상황을 가정하여 뭐 했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야? 아마 먹잇감이 부족해서 핀치의 수는 훨씬 적었을 겁니다. 라면서 추측을 하죠. 추측을 통해 자신의 질문에 답했어. 이걸 무슨 설명 방식이라고 하지? 그렇죠. 문답법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열세종의 핀치는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볼까요? 작은 곤충에서부터 부드러운 열매 등까지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뭘 나열하고 있죠? 열세종의 핀치들이 먹고 있는 먹이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해 줬으니까 무슨 설명 방식 쓴 거야? 예시의 설명 방식 쓰고 있네요. 다양한 먹잇감을 택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먹이사슬 안에서 종끼리 경쟁할 필요 없어요. 경쟁할 필요 없이 더 많은 핀치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또 나왔습니다. 진화의 가장 큰 무기는 다양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갈라파고스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약간 섬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서 그 제도 안에서만 변이가 이루어지고 외부적으로 섞이는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연구하기엔 좋은 지역이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핀치가 하나의 먹이로만 두고 진화를 했으면 이 폐쇄되어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선 살아남기가 실제로는 어려웠을 거예요. 자, 자연계에서 이러한 얘는 무궁무진합니다. 뭐죠? 얘는 무궁무진합니다. 무슨 설명 방식 쓰려고? 예시의 설명 방식 쓰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자, 무슨 예시 가지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소의 배설물, 쇠똥구리, 악어의 이빨 찌꺼기, 악어새. 자, 제가 지금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설명 방식 뭘까요? 공존의 방식 또는 다양성의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사용된 설명 방식은 뭘까? 예시의 설명 방식 쓰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오로지 타인을 짓밟아야 살 수 있다는 잔혹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는 생태계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대조하고 있죠, 계속해서. 누구랑 누구를? 다인에 대한 오해와 다인이 실제로 얘기했던 자연 선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이처럼 생물체는 다양성의 증가 또 나왔어. 계속해서 나오는 키워드네. 다양성의 증가라는 방식을 통해 적합한 자원을 쓰고 자리를 차지하며 무리 없이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 그러면 생명체의 다양성이 늘면 늘수록 자연에서 경쟁은 아예 없을 수 있겠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정답은 X입니다.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얘기는 해. 그치만 경쟁을 줄일 수 있어. 뭘 통해서? 다양성을 통해서.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예시의 설명 방식 사용을 했는데 예시의 설명 방식 사용하니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더 설득력 있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빈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요. 바로 빈칸 한번 채워보실 건데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갈라파고스 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빈칸 한번 바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얘들아 여기서 먹잇감에 대해서만 한번 정리하고 가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엄매를 보실 친구들이 몇이나 될지는 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근데 내년에 또 가젤고에서 선택 과목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먹잇감은요. 먹이라고 하는 단어랑 누가 만난 거야? 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났죠.
그쵸? 근데 얘들아 요거 지금 사이에 들어있는 시옷을 우리 계속 공부하면서 배웠을 거야. 사이 시옷이라고 하죠. 사이 시옷은 언제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요 먹잇감은 그대로요 발음하게 되면 발음 어떻게 돼? 먹잇감이 돼요. 그쵸? 자 이렇게 사이 시옷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요건입니다. 단어랑 단어가 만나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입니다. 이유 없이 된소리가 되거나 또는요. 갑자기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과 2번의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 자리에다가 시옷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먹잇감이 과연 시옷을 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 만족됐나요? 만족됐죠. 단어랑 단어가 만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만족되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유 없이 된소리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어. 이유 없이 된소리가 된다는 거의 반대말은 여러분들 음운 변동할 때 된소리 대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 그대 밥사조가 오면 그때 밥사조? 로 발음 나는 거였어. 그래서 이유 없이 나는 된소리의 반대말은 된소리 대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된소리 대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된소리가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인 거야.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요. 기역 앞에 기역, 디귿, 비읍과 같은 예사 소리가 안 나왔어. 뭐가 나왔지? 모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모음 뒤에서 된소리가 되는 경우에는 음운 변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얘는 이유가 없이 된소리가 된 거야.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먹잇감은 1번 요건과 2번 요건을 모두 만족시켰기 때문에 시옷을 적어서 먹잇감이라고 발음하세요 라고 알려주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뒤이어서 밑에 있는 내용들 더 추가적으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